김종화, 그가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헤어. 여러분, 머리카락을 새는 귀신 얘기 아시죠? 잠잘 때나 혼자 있을 때 또는 머리를 감고 있을 때 귀신이 와서 머리카락을 한 옥씩 샌다는 얘기요. 밤에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오싹하죠. 저는 그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조용히 여학생을 응시하는 또 하나의 시선. 하나, 둘.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세기 시작하는 이 손의 정체는 무엇일까? 야, 또 죽었대. 또 심장마비래. 벌써 10명째잖아. 정말? 진짜 귀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 이게 다 머리카락 귀신짓이라는 소문이 있어. 머리카락 새는 귀신 말이야. 엿듣던 주인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주희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아니다. 한 달 넘게 그녀를 괴롭히는 바로 저 아이들, 강인영의 패거리다. 나 네 얼굴 보기 진짜 짜증나거든? 맨날 우리한테 맞지 말고 꼬우면 엄마한테 말해서 전학시켜달라고 해. 주희는 학교에서 왕따였다. 어디서 눈을 부라려. 야, 꺼져. 꺼지라고. 수치심과 서러움에 눈물이 북받쳐 올랐다. 강인영의 매일 같은 따돌림과 구타 때문에 이제 주희 주위엔 남아있는 친구도 없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날 저녁, 매일 지나던 길이 낯설게 느껴지는 주희. 언제 미용실이 생겼지? 캄캄한 밤길을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미용실을 발견한다. 오늘 아침만 해도 이곳에서 미용실을 본 기억이 없는데. 여느 미용실과는 다른 기묘한 분위기. 주인은 마치 무엇에라도 홀린 듯 점점 가게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바로 그때 싸늘한 기운과 함께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어서 오세요. 머리 하시게요? 아니요. 전 그냥... 뭘 망설여요. 머리 새로 하고 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질걸요? 자자, 앉아요, 앉아. 미용실만큼이나 묘한 여자의 분위기에 압도돼 주인은 자리에 앉았다. 나는 여기 주인이자 헤어 디자이너 루시퍼. 그냥 루시라고 부르면 돼요. 루시퍼? 강마? 특이한 이름이라 생각하던 찰나 루시가 멈칫했다. 학생 머리가 많이 뽑혔네. 멍자국도 있고. 누구 짓인지 내가 다 화가 나네요. 그 애들 죽일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죽이고 싶어요. 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이 낯선 여자에게 속내를 드러내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내뱉었다. 루시는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준비해둔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제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학생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다 줄 거예요. 의아해하며 상자를 받은 주인은 상자 안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살아서 꿈틀거릴 듯한 머리카락 뭉치였다. 이건 한이 맺힌 영혼의 머리카락이에요.
1시가 되면 이 영혼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세기 위해 찾아와요. 루시는 머리카락을 복수하고픈 상대의 소지품에 넣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가발을 가진 주인에게도 귀신이 매일 찾아온다는 점이 문제였다. 절대 명심하세요. 그 영혼이 머리카락을 셀 때 절대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귀신을 만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서는 주희. 눈을 마주치면 바로 죽습니다. 하지만 주희에겐 귀신에 대한 두려움보다 강인영에 대한 복수가 먼저였다. 주희는 무작정 가발을 받아들고 나왔다. 집에 돌아오자 웬일로 엄마가 집에 계셨다. 오늘은 가게 안 나갔어? 지금 나가려고. 저녁은 먹었니? 지금이 몇 시인데 당연히 먹었지. 부엌에 샌드위치 챙겨놨으니까 배고프면 먹고. 엄마 나간다. 새벽까지 일을 하시는 엄마가 외출하자 집에 혼자 남게 된 주희. 미용실에 간 일이며 루시를 만난 일 모두 마치 한편의 꿈을 꾼 것만 같다. 루시가 한 말들을 되뇌이던 주희는 아무래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본다. 볼수록 섬뜩해지는 가발이다. 정말 머리카락을 새러 귀신이 올까?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면 못 해낼 것도 없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귀신이 나타날 시간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자 불안도 그만큼 커져갔다. 주인은 한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깜빡 잠이 들었던 주인은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에 정신이 들었다. 누군가 주위의 머리카락을 연신 들추고 있었다. 네. 거울에 비친 여자는 분명 머리카락 귀신이었다. 눈을 질끈 감은 채 날이 밝을 때까지 머리카락을 세는 귀신과 함께 주인은 밤을 꼬박 지샜다. 다음 날 주인은 하루 종일 인형의 패거리를 주시했다. 자신이 느낀 공포를 인형이 똑같이 느낄 거란 생각에 들뜨기까지 했다. 이 머리카락을 인형의 소지품에 넣기만 하면 치욕과 외로움의 날들도 오늘로 마지막이다. 주인은 루시가 알려준 대로 재빨리 인형의 가방에 머리카락을 넣었다. 오늘 밤만 지나면 주위의 바람대로 인형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주희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로 요동쳤다. 강인영, 내가 받은 고통을 돌려주겠어. 그날 밤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인형은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주희가 가방에 넣어둔 머리카락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인형은 가방과 함께 홀로 방에 남게 됐다. 졸음이 몰려오자 그대로 이불 속을 헤집고 잠자리에 드는 인형. 새벽녘 등골이 오싹하는 기운에 계속 몸을 뒤척이는데 인형의 가방 쪽에서 미세한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세기 위해 귀신은 어느새 인형의 곁에 와 있었다. 심경이 거슬리는 여자 목소리에 잠이 깬 인형. 마치 주위의 분노를 전해주기라도 하듯 차디찬 눈으로 인형을 노려보는 머리카락 귀신 앞에 인형은 공포감으로 심장이 멎어버렸다. 인형이 어제 심장마비로 죽었대. 어머, 정말? 왜? 머리카락 새는 귀신이 나와서 심장마비로 죽었대. 주인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두 번째 제거 대상 서혜정. 강인영과 함께 끈질기게 주희를 괴롭혀온 서혜정. 그녀도 주희의 복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머리카락만 넣어두면 귀신이 찾아가 상대를 제거해주니 사람을 죽이기엔 너무나도 간편한 방법이었다. 주희는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을 그렇게 하나씩 죽여갔다. 강인영의 패거리들이 사라진 이후로 친구들은 다시 주희를 좋아하고 따랐다. 굳이 가발이 아니어도 주희의 일상은 행복했다. 그리고 가발을 잊고 지내는 날도 점점 늘어갔다. 가발 어디 갔지? 가발? 아니야. 불길한 기분이 주희를 엄습해왔다. 왜 하필 오늘 집에 가발을 두고 온 것일까? 하루 휴가를 낼 거라던 엄마의 말이 주희의 귓전을 맴돌았다. 이미 이성을 잃은 주희는 닥치는 대로 엄마를 찾기 시작하지만 그 어디에도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상자 안에 있어야 할 가발도 보이지 않는다. 엄마와 가발, 주희는 떨리기 시작했다.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주희. 한 발 한 발 옷장을 향해 걸음을 떼놓는다. 제발 엄마가 아니기를 바라며 주희는 문을 열었다. 잠결에 귀신 목소리를 듣고 주희 방에 갔던 엄마는 머리카락을 세던 귀신과 눈이 마주쳐 이미 죽은 후였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복수의 기쁨에 눈이 멀어 가여운 엄마마저 죽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주희는 견딜 수 없었다. 엄마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죽음보다 괴로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희는 죽음을 선택하기로 했다.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닌 자신이었다고. 후회와 슬픔 속에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주희 곁으로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루시였다. 이런 김주희야,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이야. 실망이에요. 루시는 죽어가는 주희의 뒷머리를 잽싸게 한 움큼 잡아 잘라냈다. 그러자 주희의 숨도 멎었다. 루시는 잘라낸 머리를 보며 말한다. 이제 새로운 머리카락 귀신이 생겼군요. 교복 입은 머리카락 귀신이다. 멋지군요. 한 달 뒤 서울의 다른 어느 곳, 한 청년이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고민이 많은지 얼굴에 그늘이 잔뜩 드리워져 있었죠. 그 남자는 어헤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미용실 앞에 멈춰섭니다. 남자는 전에도 이런 미용실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남자는 미용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용실 안에는 루시가 남자를 반갑게 맞이했죠. 손님, 어떤 헤어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마침 멋지게 연출할 수 있는 남성용 붙임머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